너무 예쁘고 완벽한 여자가 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묘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고 젊은 여직원들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죠. 아줌마는 배시시 웃더니 난 딸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긍정적인 아줌마 반응에 저는 아줌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사람과 사람이 끌리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줌마는 저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관계를 허락하면서 아줌마도 사실 제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하며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피곤함도 잊어지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너무 좋더군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몰래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줌마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 친구와 결혼하는 바람에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더군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때 결혼한 다른 친구가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자주 술을 사주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친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10년지기 친구도 그렇고 세상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던 여자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 자기가 남아있지 않냐면서 형님이 오늘 불고기에다가 술 살 테니 맛있게 먹고 다음 주부터 자기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라면서 반년째 일도 안 하고 술 마시며 신세 한탄만 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모아뒀던 돈도 술값으로 다 썼던 상황이었고 시간도 충분히 흘렀기 때문에 친구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래도 그럴듯한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직원들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내 친구가 사장이라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친구가 저를 부려먹고 이럴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더군요. 그렇게 유능하고 착한 사람들이 저한테 잘 알려주고 도와줘서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많이 챙겨준 사람은 격리 아줌마였습니다. 젊고 예쁜 격리 여직원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워낙에 나이가 어리고 예뻐서 그런지 뭔가 도도했지만 격리 아줌마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았는데 사실 말이 아줌마지 저랑 친구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엄청 동안인데다가 몸매도 20대 뺨칠 정도였고 얼굴도 어린 여직원보다도 예뻤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귀여움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한테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갇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 아줌마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이더군요.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챙겨주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어보니 직원 여럿이 저 아줌마를 넘본다고 하더군요. 4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 얼굴에 저 성격인데 어떤 남자가 안 데려갔었겠냐며 이미 결혼을 했다가 10년 전쯤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중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괜히 그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밝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어두운 사연이 있다는 게 참 불쌍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줌마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나 몸매를 보자니 또 그냥 아가씨 같아 보여서 굉장히 혼란스럽더군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친절하니 그냥 넘볼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는 별 생각 없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친절한데 유독 저한테 더 살갑게 대하고 잘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괜히 어머 잘생기셨네요 라고 말하며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가는 일이 많았고 야근하고 있으면 너무 고생이 많다면서 커피를 한 잔 타다 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남자이고 다른 남자 직원들이 저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착각인지 아닌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회사에 지갑을 놔두고 나왔더군요. 한참 배가 고플 때라서 회사에 지갑을 찾으러 갔는데 그 아줌마 혼자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지갑을 챙기고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왜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안 그래도 바쁜 날인데 격리 여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일을 다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항상 잘해주던 사람이다 보니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자기 일이라고 말하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일의 양을 보니 혼자 하면 오늘 퇴근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옆에 앉아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고마움에 눈이 그렁그렁한 표정을 보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 뻔했지만 아줌마가 저를 항상 잘 챙겨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죠. 고맙다면서 일 끝나면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둘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와 둘이서만 이렇게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도 빨리 끝내고 아줌마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끝나고 보니 시계가 10시더군요. 아줌마가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저한테 팔짱을 끼며 정말 고맙다면서 뭐 먹고 싶냐고 하는데 여자를 다시 안 만나겠다는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딸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아줌마가 오늘은 딸이 수련회에 가서 한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 먹고 싶냐고 자기가 뭐든 다 사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유치하게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이 시간에 그런 거 파는 데가 없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사실 된장찌개를 진짜 잘 끓인다면서 자기가 해줄 테니 집에서 해먹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만 이 사람 무슨 속셈이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준다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트에 가서 재료들을 산 다음에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예쁘고 완벽한 여자가 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묘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된장찌개가 완성되었고 아줌마와 저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군요. 예쁜 데다 일도 잘하고 착한데 요리까지 잘하다 보니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완벽했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모습도 어찌나 예쁘던지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니 오늘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웃는데 잠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는 그 아줌마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도 10살 차이 나고 딸까지 있는 여자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면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 아줌마가 간단하게 한잔 하는 거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지만 그냥 무심한 척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안주가 없어서 집에 있던 김이랑 생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줌마는 말없이 술을 몇 잔 연달아 마시더니 그윽한 눈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입을 떼더군요. 사실 제가 사별한 남편과 엄청 닮았다는 겁니다. 얼굴과 말하는 말투까지 비슷하다며 괜히 마음이 많이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저도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줌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달래주며 술을 한 잔씩 더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취한 상태가 됐고 저도 아줌마의 슬픈 사연을 들으니 제 얘기도 하게 되더군요.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까지 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줌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제가 취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아줌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니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고 젊은 여직원들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죠. 아줌마는 배시시 웃더니 난 딸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긍정적인 아줌마 반응에 저는 아줌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사람과 사람이 끌리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줌마는 저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관계를 허락하면서 아줌마도 사실 제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하며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피곤함도 잊어지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너무 좋더군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몰래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줌마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친구인 사장이 우리 관계를 알고는 저를 불러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 직원들과 사장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과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와 일찍 남편을 보내고 외로워하던 제 아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맺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이고 교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딱히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고생을 한 게 있었기 때문일까?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저를 두고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제 나이 24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역말리 타국 땅에 오게 만든 사람들,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저를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한 명의 한국 사람들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2년 전에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 제가 싫어해 마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정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슬쩍 아내의 핸드폰을 바라봤는데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했을 때도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눈이 많이 오는 캐나다에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 그 피부를 더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늘어뜨린 긴 검정색 생머리. 자꾸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형제가 없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모르다니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야겠다 반성하던 차였으니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핵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핵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많이 쳐도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가졌다고 해도 50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한 사람이 당신 엄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반응에 재밌다는 듯이 웃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봤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자기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 통보했다더군요. 또래의 새어머니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했는데 아내도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걸 봐왔고 새엄마인 그녀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인 그녀도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친구이자 언니이자 엄마로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아내도 저희 말에 우리가 같이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개인사도 말을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핸드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가 아니라 코앞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 화질이 좋다 보니 코 위에 있는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려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해져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과 지을듯 말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과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가 끝났다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는데 그녀가 저를 불러세우며 저희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는 하니 비상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라 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연락을 받으니 또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들려주기에는 조금 민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뭔가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한참 열이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당황을 했어요. 재혼한 젊고 예쁜 너네 엄마라고 말을 솔직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바꾸랍니다. 저는 이제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했는데 장모님이 무슨 말을 해서 아내의 기분을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 아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내가 저를 와락 안아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니 당황스러웠는데 아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대충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겠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엄청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입대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갈 방법이 따로 없어서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층 업돼 보였어요. 저는 하지만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해올지 몰랐으니까요. 공항에서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손바닥만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화장이 진하긴 하지만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검은 생머리는 파마를 해서 두꺼운 웨이브를 지게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로 생각한다고 한들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아내는 아버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같이 있었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못 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있는 만큼 여기 구경도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새벽 출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날라 치면 1층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 해야 했어요.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살짝 다가와 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이 완전히 끝난 첫 주말이었습니다. 밖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와 있는데도 아내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쉬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요. 아내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기로 정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저를 내려줄 테니 저라도 집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꼭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날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눈발이 꽤나 날리기에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그냥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내려주고 두 사람은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꺼내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잠을 청한 것 같은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제 예상대로 눈 때문에 갇혀서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요.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 슬쩍 웃더라고요. 이제서야 방해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서는 말이죠.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포기했던 아내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제 입을 틀어막으며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다고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말 쏜살같이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까고 자냐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 봐요. 두 사람 다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만 이야기하지 둘이서 집에서 뭐 했는지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또 복살이 오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만 간직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거짓말같이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두 분의 축가 속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귀국한 날 이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와 또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우리 사위가 보고 싶다면서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그때 눈 많이 왔다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고요. 아내에게 이런 걸 숨긴 채 제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카를 집에 끌고 오듯 데리고 와서 건강한 조카의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카와 하늘을 나는 듯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좋아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나서 10여 년을 혼자 지내온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혼자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제법 사교성과 애교도 있어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며 여기저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남정네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허전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고로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이 있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으나 매일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시리고 허전함이 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그 손길이 그리워 나의 아래는 꿈틀거리기 일쑤였죠. 그렇게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매달 찾아오던 다할거리도 끊기고 이젠 끝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니 외로운 밤도 어느새 먼 옛날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이제는 외로움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 뭔가를 갈구하는 바램도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내 위에서 고함을 치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버렸습니다. 가게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는 정신이 없기도 하지요. 이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내가 할머니가 다 된 듯한 기분입니다. 가게 한 구석에 운동기구 몇 가지를 놓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매가 괜찮은 저는 사람들이 나이보다 어리게 보더군요. 오늘도 새벽에 밥을 먹고 아침 일찍 가게로 갑니다. 조용한 집보다는 손님이 있어서 떠들썩한 가게가 낫지요. 영업 준비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 둘씩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첫 손님에게는 늘 일부러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20대 초반일까 중반일까 내 딸보다 어려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손님은 저를 쳐다보며 계속 웃고만 있었습니다. 의문이 밀려오는 찰나 그 손님이 입을 열더군요. 숙모저예요. 저에게 숙모라고 부르는 이 총각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아준민이 조카 맞아? 중학생 때 보고 한참 못 봐서 몰라봤네.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준민이는 먼 친척 조카였습니다. 촌수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이지만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숙모 조카였던 것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시댁 쪽 친척들과 왕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카가 찾아왔다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숙모님 근처에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축하의 말을 하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조카가 다녀가고 며칠 후 저녁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구석에 있던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꿈나라로 직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레깅스와 쫄티를 입고 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조카 무슨 일로 왔어? 조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조카는 시선을 돌리고 말을 하더군요. 당연할 겁니다. 조카와 숙모라 해도 이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할 테니까요. 과일을 깎아와서 조카와 마주 앉으니 조카는 포크로 과일을 저에게 주더군요.
건강한 조카를 이런 차림으로 마주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저의 본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카는 젊은 나무에 달린 과일은 물이 많지만 달고 맛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하, 늙으면 물이 메말라 맛이 없는 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조카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서로 무안한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조카가 숙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숙모님처럼 건강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닌 여자는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흔치 않아요. 조카의 그 말과 웃음이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 노인네 놀리면 혼나요. 나의 말에 조카는. 숙모님은 미인형 얼굴에 운동으로 건강미까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숙모님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하긴 내가 아직 시들지 않았겠지. 조카는 시선을 돌리는 척하면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나에게 편하게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건너 뛰겠다고 했지만 조카는 자기가 잡아줄 테니 운동을 하라더군요. 아령을 들고 서서 운동하는 저의 뒤에서 조카는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아래를 내린 모습을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조카는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조카의 부축에 묘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저는 가쁜 숨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혀준 조카는 저의 다리에 안마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나올지도 모르는 소리를 누르고 있을 뿐이었죠. 가만히 실눈을 뜨고 보니 조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안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카의 손길이 멈추기라도 하면 나는 세상을 버릴 것이라는 결심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나는 끙하며 모른 척 돌아 누웠어요. 조카는 다리와 허리를 정신없이 안마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점점 조카의 숨소리도 빨라지고 때가 물 익었다고 생각한 찰나 조카의 건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난 몰라 늙은 숙모를 어쩌려고. 가만 계셔 보세요. 제가 오늘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호강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즐거운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소파는 앉는 의자라 불편했지만 정신없이 일을 치렀습니다. 역시 길게 가지는 못하더군요. 5분도 안 되어 끝이 났고 저는 부끄러움에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숙모 집으로 가자. 맛있는 거 줄게. 그 맛 있는 건 이 늙은이였습니다. 저는 젊음의 활력이 깨어난 것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무엇도 드나든 적이 없는 곳에도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와 저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의 집을 모르는 조카보다 앞서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조카는 저의 빠른 걸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지 숙모 천천히 좀 가요 하더군요. 나는 조카 말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만 않았습니다. 참고 있던 본능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너무 행복해서 울기까지 했어요. 조카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나의 주인님으로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진수성찬을 차려 조카를 먹였습니다. 숙모님도 드세요 하며 웃는 조카를 보며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카와 헤어져 각자 일터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찾아온 조카에게 다 조카 때문이야 하며 또다시 뜨거운 관계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